안녕하세요. 취득세 5분 특강 김승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번째 강의 중에서 마지막 20번째 시간,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왔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우선 신고 납부 기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알고 그다음에 취득을 이해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다 신고된 것을 최종적으로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우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납부 제도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내가 낼 세금을 신고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부가징수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지서를 통해서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다 계산을 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부가징수 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납부 제도는 신고납부 기한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한이 없다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세무 행정도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각 기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취득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에서 가장 기억하실 한 단어는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약 두 달간 시간을 준다. 취득일로부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그리고 취득세가 추징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과세율이 적용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그리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일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취득일로부터 이 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취득일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축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일, 만약 임시 사용 승인일의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 최종 사용 승인이라는 이 구청에서 사용의 승인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문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사실상의 사용일, 등기등록일 이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사용 승인일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취득.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 잔금 지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금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요. 잔금을 이제 치러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도 그런 개념이 도입되어서 이 잔금 지급일을 보고 있고요. 또는 이제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잔금 지급일이 거의 등기등록일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이런 상속 증여등에 대한 것인데요. 상속 및 유증 개시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취득일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많은 실무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취득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60일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60일 내에 일단 알게 된다면 다행히 신고 납부 기간 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60일이라는 준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세무행정 업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60일을 초과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취득인지를.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일단 그 즉시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가 됩니다.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일은 가장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무상 불이익 중에 이 가산세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국세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항목 같고요. 똑같이 적용하면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나누어서 무신고의 경우에는 20%, 그리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입니다. 이 굉장히 세율이 이제 가산세율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원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만약 무신고했다. 그럼 바로 그 즉시 2천만 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도입되는 개념이 이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가 있는데 단순히 내가 뭐 실수나 누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사기 혹은 그 밖에 아주 좀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같은 취득에 대해서 증빙을 거짓으로 하거나 그리고 장부를 파기하거나 어떤 기타 재산을 은닉하거나 내가 그 취득과 관련된 소득이나 거래를 조작하거나 이런 좀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별도로 그 10%, 20%가 아니라 최고 이제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자의 진실성을 이제 묻겠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납부 불성시 가산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내라라는 어떤 독촉의 개념으로서 도입되는 가산세이고요. 이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인데 일단 내가 미납세액에 대해서 미납 기간 곱하기 1당 0.025%입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에 달하기 때문에 뭐 시중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빨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즉시. 그리고 한도가 있습니다. 미납세액의 4분의 3, 즉 75%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불성실로 계속 지연되더라도 이때까지 걸리면 이 금액을 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취득세에만 존재하는 좀 특별한 가산세이고요. 첫 번째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좀 중한 가산세인데 산출세액의 거의 80%입니다. 아주 높은 세금이죠. 내가 1억을 대상이 되면 8천만 원을 이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제재인데 이 중과산세가 뭐냐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실제로 내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후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취득세가 누락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거래 자체가 누락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 행위, 이것을 일명 이제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좀 강력한 고율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부 미보존 가산세입니다. 취득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산출세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은 마련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많은 법인이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다만 항상 이 취득과 관련된 자료는 보존을 하시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20번째 시간의 마지막 납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신고된 것을 내가 어디에 납세해야 되느냐, 납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국세의 경우에는 내가 뭐 어디에 납부하든 어쨌든 국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납세지가 꽤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실무상으로도 많이 실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엉뚱한 곳에 가서 제가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도 봤었고 사실 저 역시 그래 본 경험이 있어서 표현은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키워드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취득에서 주의하실 것은 그 법인 본점 소재지 같은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취득하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법인이 있더라도 내가 취득을 부산에서 했다면 그 부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나머지 차량 기기 장비는 이제 등록지가 있어서 우리가 등록 원부, 이런 차량 기기 장치는 등록 원부가 있는데요. 그런 원부상에 등록지에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부가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나오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항공기, 임목, 선박, 광업권, 회원권 등은 각 항목들이 소재하는 소재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5분 특강 20개 시간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이 신고납부 기한을 설명드렸고 하지만 다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취득세 핵심 포인트를 20개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참고하셔서 취득세 업무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